안녕하십니까, 최 박사입니다. 최근 드러난 사건 하나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관련 사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이 경찰 쪽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경찰 간부와 수사팀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사건을 무마하고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관련자들은 직위해제에 당한 상태인데요. 수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검찰의 권력 남용을 비판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직접 수사 권한은 분명 견제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권한은 줄이고 경찰 권한은 키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경찰 권한 커졌는데 그 권한을 감시할 장치는 충분히 만들었습니까? 권력은 이동했지만 통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이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키우는 역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건 검찰이냐 경찰이냐가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든 수사권, 정보력, 재량권이 커지면 부패의 유혹은 생깁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권력은 스스로 절제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부패가 터진 뒤에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만 해도 부패가 발생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감찰은 제19 감싸기 의심을 받고 외부 수사는 기관 충돌과 정치 논란에 휘말립니다. 국민 눈에는 정의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기관끼리 서로 덮거나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검찰 강화도, 경찰 강화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 전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독립적인 강력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강한 검찰도 강한 경찰도 아닙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 그 자체이죠. 그것은 사회의 도덕과 국민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이자 범죄자들을 위한 은밀한 보호소가 되어서 결국 정의의 기반 자체를 썩게 만드는 독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세상 산책의 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